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아니면 집을 사면서 우리가 몰라왔던 다섯 번의 기회를 우리가, 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65년도에서 2년 동안 67년도까지 이때도 가격 폭등이 굉장히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또 가격 폭락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침체 기회가 있었죠. 75년도부터 또 77년도까지 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78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부동산 침체기로서 장기 9년 동안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갖고 90년도까지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또 3년 동안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 또 부동산 시장 굉장히 가열되었고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4년 동안 2011년까지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꾸준하게 상승됐는데, 특히 2020년도, 2021년도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죠.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지나간 분들도 많고, 또 이것을 이용해갖고,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제로금리.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어디서 나왔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인데 왜 뚱딴지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IMF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곰곰이 제가 한번 뉴스를 보고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저금리가 될까 찾아보니까, 첫째로 지금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제조 공장이,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 마찬가지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만 지금 경기가 좋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지금 많이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 국가들은 전부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IMF에서 아무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둘째로 경제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침체기니까, 우리는 경제 사이클을 보면은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 다시 회복기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지금 침체기니까 어떻게 해서 회복이 오겠죠. 지금 벌써 일부분에서는 집값이 굉장히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곳이 있죠. 지금 많습니다. 광주광역시 합동에 가보면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아이파크 전부 다 사고 났죠. 그런데 불구하고 34평짜리, 33평짜리 한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물가만 잡으면 미국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물가는 고금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용의 문제죠. 왜냐하면 고용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없죠. 다 취직을 하고. 없으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돈을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용이 조금 덜 해야,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야 물가가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고금리를 계속 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뭐 개인이나 뭐 기업에 좀 부도나겠죠. 그래서 내년 초 되면은 1월 달에 3월 달 되면은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다가오는 기회. 바로 금리와 경기 침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바로, 금리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경기 침체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금리가 높으면은 경기 침체거죠. 금리가 높으면 경기 침체. 금리가 높으면 경기 침체가, 이 두꺼운 게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가 높으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죠. 이럴 때는, 고금리하고 약간 틀리게 요거는, 일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약간 높아졌지만 경기 침체에는 그렇게 영향을 적게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대도 좀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경기 침체는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자산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금리가 낮아지면은 자산 값어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저금리가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산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집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다시 들라버리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야기해 놓은 것을 다시 취소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귀신같이 알아요. 벌써 미국 금리가 내년 1월달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예상한다면은, 벌써 12월달 매물은 없어집니다. 귀신같이 없어져요. 그만큼 사람들 자기 재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죠. 그럼 그럴 때는 벌써 한 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주택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12월달 전에, 금리를 가기 전에 필히 주택 구입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채가 있다면은 다른 상급지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